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같은 문장을 할게요. Drop a line of text and letter to me that when you get there. 원래 이 문장인데 중간에 가로친 부분들 있죠. you도 생략됐고 of text and letter to me that 얘도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그냥 drop a line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좀 당황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명령문인 건 알겠어. 드랍을 하면. 그러면 명령을 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시공간 개념이 영어처럼 직선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서술 묘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듯이 직선적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로부터 뭔가 시작하면 되게 직선적인 방향으로 가. 그러다가 다음에 묘사를 할 부분이 나타날 때 신호를 딱 준단 말이야. 그게 뭐 전치사나 접속사 같은 게 나올 때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문장의 대존 원리가 바뀌었다라고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나 명령이 나올 때는 시간의 흐름상 그 뒤에 나타날 일,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그러니까 흐름상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명령할 일은 뭐야? 다음에 할 일이야. 했던 걸 한 게 아니잖아. 그죠? 했던 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 나오면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일이 그 다음에 그 부가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지금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할 일이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뒤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요걸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그러면은 별로 크지 않으면 그냥 그 미래 할 동작, 미래 해야 될 명령을 먼저 내려놓고 뒤에다가 그게 완료되는 시점, 어떤 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걸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는 명령문이라고 한 거는 가까운 미래에 할 일을 지정을 해주고 그 상황만 묘사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문 문장 안에 동사가 여기 이제 가까운 미래 할 일이 나타난다 그러잖아. 할 일이나 사건. 그러면 여기 관계된 가까운 미래 할 사건이 여기 동작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뭐 어떤 정황이 먼저 나오고 그 정황이 묘사가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어떤 서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두 개로 쪼개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쓴 그 번역 문장, 그 다음에 요것의 영어식 사고 흐름으로 그냥 한국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문장이라고 하는 게 흐름을 하다 보면 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딱 찍을 수도 있고, 기계식 번역은 한 문장으로 하기 쉽죠. 그죠? 단어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능어만 맞추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어 번역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기계식으로 많이 해, 일단은. 그런데, 의미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고의 흐름대로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어 사고식이 아닌 영어식 사고 흐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막 마침표로 보면 많이 끊어지지만 그걸 이어주는 그 어구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구들이. 그래서 그 이어지는 어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그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생각할 때는 뭐 이런 표현을 번역을 하면 이게 너는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요게 이제 너는 했으니까 맨 밑에 동사 오겠지? 맨 끝에 동사가 남겨주라. 이런 게 이게 동사가 오겠지? 근데 그 사이에 또 너는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 이렇게 절이 하나 생겼잖아. 그지? 주어가 있고 주어가 너잖아. 너가
여기서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또 내가로 했죠.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자꾸 르를 딱 붙이면은 요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that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게 그 종속절, 요것은 주절은 아니고 여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이다라는 걸 나타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 그 종속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뒤에 접속사를 쓰고 뒤로 빼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문장을 보다 보면 또 동사가 뒤로 와 있으면 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를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격조사가 하나 있어서 요것이 하는 역할은 접속사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지.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기계에다가 어떤 규칙을 대입하고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계식으로 많이 이런 걸 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사고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죠. 왜냐면 여기는 그 다음에 너가 언제 너가 거기 도착한다. 그 상황.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그것을 편지로 한 줄로 써서 편지 안에 한 줄로 써서 알려주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에서는 보면은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 조사나 어미를 잘 봐야 돼. 그래야 이게 문장이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가도 이게 많은 것들을 그냥 관찰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관찰하다가 보면 내가 초점이 어디가 있지 않아도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나 뭐 어미나 조사만 잘 붙이면 쉽게 말이 바뀌죠. 바뀌고 서술어도 맨 뒤에 가서 또 어미를 살짝 바꾸면 그 내용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한국어에서 조금 독해가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편지에 소식 한 줄로 남겨주라.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말한 사람 없어요. 여기서도 네가 언제 도착하는지 한 줄로 남겨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영어식 사고 흐름대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영어식으로 해서 주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의 동작이 시작하고 근데 명령문이니까 주어를 안 썼을 뿐이지 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남겨라 한 줄. 그거는 소식인데 한 줄의 소식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너 남겨라 한 줄의 소식 말이요. 편지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톡톡 끊어버리고 여기를 이어줄 수 있는 그 어구들 있죠. 그것만 잘 맞추면 돼. 그러니까 엔딩이죠. 그러니까 어미라든가 뭐 조사 이런 것만 잘 맞추면 돼. 여기 이제 동사들로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잠깐 마침표 찍고 쉬는 사이에 흐름은 계속 가잖아. 흐름은 계속 가니까 여기서 뭐 영어처럼 무슨 접속사를 써야 된다라든가 뭐 복잡한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영어식 사고로 생각나는 대로만 쭉쭉 던져보면서 적당히 끊으세요.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내가 그 구어식 어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썼던 구어식 어법 이런 말씀을 많이 생기고 너 남겨라잉 한 줄 소식 말이야. 편지로 편지 꼭혀잉 그렇게 하고 언제 너가 거기 도착하는지 말이야. 거기 서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표현이 문장에 글로 딱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로 썼을 때 세련돼 보이지 않고 촌스럽고 막 이렇게 느끼실 거야. 그리고 그런 그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안 쓰게 되는 거야. 안 쓰게 되고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촌스러워.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어를 채록을 해가지고 말로 하는 말들을 채록을 해하고다 보면 그렇게 논리적이고 딱 짜임새 있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의사 전달의 그 전달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어로 어떤 써놓은 이제 어떤 이제 글로 어떤 썰을 써놓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정서를 하잖아. 다시 쓰고 다시 써갖고 이걸 연설문 용도로 쓸 것인지, 그 발표문으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기록문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또 그 문체들을 바꿔서 적잖아요. 근데 구어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나 의식을 표현하는 평소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원어민들이 하는 그 생각의 흐름을 모르고 한국어식으로 갖다 단어만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영어식 문법을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영어는 주어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뭐 어떤 신호가 있으면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보조적인 그 구나 절이 또 이렇게 뭐 접속사 같은 걸로 따라올 수가 있구나. 전치사로 이어져서 전치사로 해서 또 뭐 표현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막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익히는 것보다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할 시간보다 요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영어식 사고의 흐름대로 이렇게 단어만 나열을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해보고 또 반응을 들어봐. 직접 외국인들하고 반응을 들어봐. 잘 안 되면 잘 정리되어 있는 문장을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두세 마디씩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는 그 문장 있죠. 제가 이제 그 발췌를 많이 해놓은 교재, 어린 영어 탈피 같은 책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 한 문장으로만 딱딱딱 끝난 것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게 비록 두 문장, 세 문장밖에 안 되더라도 그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번 강의 때 제가 drop a line when you get there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 영어식 사고와 한국어식 사고 표현 체계가 좀 다르다. 그래서 한국어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니야. 세련돼 보인다라는 그 문장은 좀 세련돼 있고 어떤 나름대로 좀 규격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보시면 그냥 구어체로 평이하게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 왜? 써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거든. 써보기 싫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는 주어로부터 직선적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분명히 어떤 신호등을 앞에 켰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음에 것들이 또 그 주어 동사가 나왔더라도 뒤에 그 신호등을 앞에 켰거나 중간에 이어지는 말을 만들어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 볼게요. drop a line. you drop a line. 너 한 줄 남겨줘. 그러면 한 줄 딱 이거밖에 안 되잖아. 영어로는 한 줄이야 그냥. 근데 한국어로는 소식 한 줄이라고 해줘야 알아먹어. 한 줄 남겨주면 잘 모르잖아. 소식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해. 보는 게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야. 딱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만 먼저 얘기를 해. 그 대상만.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line이라고 해. drop a line, a line. 그 라인 한 줄. 그 라인이 텍스트로 된 라인인지, 그 문자로 써져 있는 그 한 라인인지, 문자로 써져 있는 한 문장의 라인인지, 아니면 줄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줄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알아먹겠지 하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그거가 그 라인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줄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국 사람 같으면 a line of text 해줘야 되겠죠. 그 줄은 줄인데 그 줄이 뭔가 분명치가 않잖아. 그럼 of text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문자로 보낸 건지 편지로 보낸 건지 또 모르잖아. 그러면 조금 더 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보라 이거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보내는 게 아니고 편지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옛레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딱딱 찍은다 했잖아. 주어가 목적어인 align 대사 align에 대해서 드롭 하는 거야. 드롭을 했어. 근데 그 라인은 보니까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문자열이구나. 성업 텍스트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그 편지 그 줄을 보니까 편지에 있는 거네. 그럼 인레터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알려줘 할 때는 투미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게 나한테 도착해 내 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투미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텍스트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냥 that 하면 돼. that 해갖고 조동사 하면 돼.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게 또 있어. 그 텍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으니까 when 이거 나오는 거야. when 그게 뭐야? 도착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때 또는 도착하면 뭐 이런 걸 알아보시는 거야. 그냥 when 또는 시간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when you get there 그러면 네가 언제 도착하면 할 수도 있고 하거들랑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때야 때 그때 그러니까 when 그 시점에 그게 텍스트를 남겨라. 그 시점에 너가 도착한 그 어느 시점이야 그러면 너가 도착하든 이렇게 하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외로 단순해요. 영어는 진짜 단순한 영어야. 한국어처럼 이거저거 이렇게 단어로 그러니까 요거 저거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그 어미나 저기 조사를 막 붙여가지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이 다르다. 멀리서 보고서 이렇게 뭐가 나타나면 하나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일단 초점부터 찍어. 얘는 주어야 딱 찍어. 그러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 이제 주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대상이 나타났네. 그 대상에 또 관계된 뭐가 있네? 이거 좀 더 이제 키워보는 거죠. 키워보면 그 주변이 보이잖아. 보고, 그것에 관계된 걸 설명을 해야 되네. 그러면 또, 뭐 기능을 하나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나열을 하면 돼. 그렇게만 나열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지 않으면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고 단어가 조금만 많아지면 한국인들은 여기서 또 과부하를 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관찰하면서 제3자적인 시각에서 관찰하면서 무언가 묘사를 하고 그 다음 서술을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래. 동사를 맨 나중에 끝내려고 하잖아. 그죠? 앞에는 이렇게 그 주변에 서술을 하고 관계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그래야 여기 동사로 이렇게 서술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딱 찍어. 요게 주어구나. 그러면 주어 입장에서만 쭉쭉 나가야 돼. 쭉쭉 나가면서 부족한 건 어떤 기능어를 붙여서 그냥 연결해줘. 설명하고 붙여서 이제 뭘 만들어서 설명하고 이어주고 그러면 돼. 대조를 시켜준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영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몇십 년 영어를 해도 영어가 안 늘어요.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하면 영어가 빨리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영어 할 때는 그냥 영어식 사고로 들어가 버리고 영어식 사고로 다이를 해버리는데 근데 한국어 할 때는 또 한국어 방식으로 하면 돼. 한국어도 그렇다고 해서 영어식으로 안 되냐? 아니야, 돼. 밑에 써놨잖아. 응? 밑에 KR, VAR, variation 써놨잖아. 된다니까. 이렇게 안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응. 그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단어도 모르는데 영어 단어가 그 의미가 좀 아리까리해. 근데 그거를 내가 사전 찾아가지고 꼭 일일이 다 번역하고 해가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 단어는 문장 안에서 또 상황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 상황 안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거꾸로 한국어식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갖고 그 단어를 보면 껴맞추게 되는 거지, 그 의미를. 왜 그러냐면 그 의미를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번역해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식 사고 엔진, 또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한국어식 사고 엔진, 또 영어식 사고 엔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좀 아셔야 됩니다.